당신의 장은 편안하십니까? 변을 보는데 힘을 안 줘도 그냥 나오는.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몸이 부어요. 내 장이 보낸 건강 혁신. 독소 때문입니다. 내 몸속 독소 항아리, 장, 목을 청소하라. 우리 몸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세균에 의한 독소인데요. 장에 쌓이는 독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장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대항성 대장염, 폐혈증, 암을 유발한다. 전신을 위협하는 독소 배출이 이거를 시급하다. 빨리빨리 배출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장독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장독 청소 끝판왕을 독소 배출의 길을 열 장독을 청소하라. 일단 5분 장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5분 장 청소 방법. 자꾸 나오는 거 아니죠? 장 독소 청소를 위한 식품. 이런 대장 내에 독소가 더 쌓이지 않도록 변을 바로바로 배출하는 능력이 깨끗한 장 만드는 방법. 완전 꿀맛이에요. 장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오늘도 대한민국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정보와 함께합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는요, 정말 귀엽고 상큼한 분 한 분, 정말 귀엽고 상큼한 분 한 분, 그리고 그리고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전설 한 분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정남 씨 자주십니다. 김정남 씨 요즘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어디 한 번씩 나오면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셔서. 뭐 인상적이긴 한데요. 그 이후로 안 불러요. 왜요? 다 동생의 덕분이죠. 네, 동생이 꾸준하게 이제 저는 사실 한 1년 반 정도 그 터보 활동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국이가 그 터보라는 이름으로 쭉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동국이 덕에 잠깐만. 저기 기운을 내시고요. 우리 김정남 씨 네. 그래도 오셨는데 네. 터보 아닙니까? 그때 모습. 그대는 귀여운 아니 그래서 여전히 터보인 줄 알았는데 오늘 네. 저희가 살짝 테스트해본 결과 많이 연식이 흘렀다. 자, 오늘 가만히 보니까 두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예요. 이 주제, 오늘의 주제인 이것은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만들어서 비만이나 당뇨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에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이 우리 유전자에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뚜렷하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를 않고요. 그런 채로 장 트러블이 계속돼서 조금 괴로움을 겪거나 또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 또 해결되지 않는 만성 피로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좀 놀란 것이요. 이것과 혈전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피떡, 즉 혈전이 아닌데도 혈관에 혈전과 같은 역할을 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여러 혈관 질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과연 무엇일지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 내 몸속 독소 항아리 장독을
청소하라. 아니 근데요, 이 장에 쌓이는 독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난 장독 청소는 솔직한 얘기로 김장철만 해봤지. 이게 좀 생소한 얘기야. 맞아요. 사실 이제 피곤하다 이렇게 또 장 트러블이 계속되는 이런 분들 이게 바로 몸속에 쌓여 있는 장독소 때문입니다. 장독소 때문입니다.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은 소화되고 우리 몸으로 흡수되고 영양소들은 흡수되고 마지막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찌꺼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찌꺼기들 속에는 독소나 유해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들이 그냥 장에만 잠깐 있으면 사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많아지거나 독해지거나 하면 우리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참 뭐예요? 좀 모양이 좀 아, 잠깐만, 저기.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유, 왜? 아 여보세요. 아유 진짜. 주변봉사 시절을 생각하셔서. 이거 된장인데요, 된장. 아, 요만큼이 1g이에요. 네네. 네네네. 1g에 이게 변이라고 하면 변 요만큼 안에 세균이 1000억 마리 정도. 1000억 마리 정도. 맙소사. 아니, 1000억 마리면은 10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온통 미생물이로구나. 정말 무게로 따지자면 네. 절반이 미생물입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쁜 세균이 만들어내는 유해물질 독소도 많아지는 건데 이것들이 장점막을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 정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혈관에 염증도 일으키고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것들도 유발하고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장내 독소.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낱낱이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를 했더니 네. 공교롭게도 두 분이 좀 장에 문제를 겪고 계시다. 그럼요. 네. 자두 씨가 그래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살이 찌거나 한 건 아닌데 네. 제 작은 몸에 비해서 네. 똥배가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은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몸이 부어요. 얼굴도 좀 잘 붓고 예를 들어 이젠 신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아침에 신고 나가면 제가 저녁에 그 신발을 못 신어요. 갈아 신어요.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으면 여기가 퉁퉁 부어서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문제라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예. 내가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배는 뭐 그냥 아니 입에하고 입에가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정남 씨는 어떠세요? 저는 대변. 술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은 그냥 좀 힘을 안 줘도 그냥 나오는 그런.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사실. 네, 그런데 밥을 먹는 양이 굉장히 적은데, 그러니까 적으면은 변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술을 한 일주일 정도 안 마시면은 변을 진짜 한 3, 4일 못 봐요. 3, 4일 못 봐요. 원래 변비.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저만의 좀 그 방법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흰우유를 먹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자, 내 몸속 독소 항아리 장독을 청소하라. 함께해 주실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장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도 무너뜨리는 장 독소. 무시무시한 장 독소의 실체 제대로 밝히기에 왔다. 오늘의 몸신 주치 소화기 내과 교수 성인경.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소화내과 교수 성인경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아니 선생님을 뵈니까 이렇게 마음은 정말 놓이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우리가
독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수은이나 나비나 이런 것이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변 그 자체를 독소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독소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따로 있는 건지 그게 저 진짜 너무 궁금해서요. 이렇게 근사한 선생님께 대짜고짜 독소가 뭐냐고. 네. 자, 독소 실체가 있는 물질인지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 장독소는 실제로 이게 실체가 있고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한데 클로스트리디움 또 뭐 푸소박테리움 이런 세균들이 실제로 이제 독소 물질들을 뿜어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어려운 세균 이름은 좀 자제하고 꼭 필요한 이제 건강 정보들만 모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장에서 독소가 왜 만들어지는지 뭐 이게 무엇인지 이제 그거부터 좀 짚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장독소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제 만들어지는 그 기전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이나 세균 이런 거가 한 가지인데요. 이제 육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어떤 독소가 들은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이제 독소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음식이 부패했거나 세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세균들이 이제 장에서 이제 독소를 만들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세균에 의한 독소인데요. 이제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세균들은 죽으면서 독소를 남기게 됩니다. 무섭다. 세균이 죽어서 독소를 남긴다. 저는 이거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특정한 세균들이 독소를 남기는 건지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 세균은 다 독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건지. 모든 세포들이 죽으면 마치 이제 각질이 일어나듯이 세포벽이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몸에 독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대략 뭐 100조 개가 넘지 않을까 하는 세균이 있는데 이제 무게로 따지자면 뭐 1kg에서 3kg, 체중의 1 내지 3% 정도 되는데요. 이 살아서뿐만 아니라 이 죽어서도 독소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장내에 독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한 지금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장내 유해균이라고 이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유해균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유해균 이렇게 지독합니다. 장내 유해균이건 일반 정상 세균이건 간에 모두 이제 이렇게 세포벽이 존재하는데요. 네. 이 철가루들을 이제 세포벽을 싸고 있는 세포벽의 성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유해균이 말하자면 이거군요. 그리고 네. 이렇게 세포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세포벽을 지금 철가루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포가 죽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죽으면 이렇게 어머나. 약간 세포떼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리얼해처럼. 이제 뭔가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이 껍질 자체가 이제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로 우리가 이를 내독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독소. 이 우리 피부에 각질이 벗겨지듯이 이 세포 껍질이 이제 장내에 붙어서 이제 독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유해균의 사체는 변을 통해서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그 껍질은 남아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 독소가 발생한다. 변 볼 때 이제 볼 때. 많이 배출이 되지만 이게 다 배출이 되지가 않고 어떤 경우에 이제 독소 양이 너무 많거나 아주 나쁜 세균이 들어와서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제 장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흡수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 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흡수가 이제 주 목적을 갖고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좋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나쁜 독성 물질도 쉽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내 세균 자체가 만든 독소나 이 철가루의 것처럼 세포벽에서 나오는 세포벽 자체의 독소도 이제 그대로 흡수가 되는데 이 흡수한 독소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이 전신에서 퍼지게 되죠. 장의 독소가 그러면은 퍼져요? 그러니까 혈관으로 가면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손끝 발끝까지 다 가겠네. 네, 저게. 그 독소들이. 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말도 안 돼. 네. 장점막 세포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제 틈이 있습니다. 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 문을 통해서 우리 혈관으로 이제 직접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또 혈관으로 많이 들어가면 이게 뭐 폐혈증 같은 거. 폐혈증 그걸로 죽기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네. 지금 들고 계신 게 장점막 세포인 건가요? 예, 이게 장점막 세포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한 조각 한 조각이 이제 장점막 세포인데요. 이렇게 스펀지를 좀 이렇게 벌려보면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너무, 예, 이렇게 살짝 벌리면 틈이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벌어지죠. 네네네. 이렇게 사이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장투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틈이 있어야 이 틈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도 흡수되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틈이 너무 지나치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틈이 이제 크게 벌어져 있을 경우는 이러네요. 틈을 통해서 이제 독소가 잘 흡수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감으로 흡수되는 거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촘촘할 경우에. 예, 틈이 없이 촘촘한 정상세균층이라고 보면 이게 별로 흡수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흡수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래도 조금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데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정상인데요. 영양소가 쫙 빨려들여주는. 반면에 네. 여기 틈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네네. 그렇다면 요거를 이렇게 하면 쭉쭉 올라가요. 순식간에. 그렇죠. 뭐 이건 그냥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 틈이 이제 크게 벌어져 있어서. 이제 장이 정상인 사람은 이 틈새도 이렇게 좁고 잘 벌어지지가 않아서 이 독소 물질이나 이물질을 걸러내겠네요. 그렇죠. 덜 흡수하게 되고 걸러내게도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틈새가 너무 이렇게 커져서 다 흡수해. 많은 양의 독소가 들어오게 돼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틈이 바로 또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네,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이게 우리 장이라고 생각할 때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네. 자, 그런 걸 가리키는 병명이 있어요. 병명. 이걸 따로요? 이게 또 병이에요? 새는 장증후군이다. 새는 장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장점막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장점막이 틈이 생기니까 글로 타고 밖으로 자꾸 나오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밖이 우리 몸이니까, 혈관이니까. 그렇죠.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거꾸로. 이 세포 사이가 크게 틈새가 벌어지는 이유로는 초과된 식습관이나 나쁜 식습관 이런 걸 하실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질병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도 있고 또 장염 같은 염증 질환도 생기고 또 성인병 같은 만성 질환이 나타나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저런 장누수증후군 또는 새는 장증후군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독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일단 직접적으로 장 자체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염이나 잦은 장 트러블, 또 이제 복통과 함께 설사 변비가 이제 반복되는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흔한 질환뿐만이 아니라 장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궤양성 대장염, 장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궤양성 대장염 이런 질환들도 독소에 영향을 받는 장 질환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라. 아프다 막 진짜. 이게 염증이에요? 아파라. 아프다 막 진짜. 이게 염증이에요? 이게 대장 표면입니까? 예, 대장 아닌데요. 네. 여기 이제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장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좀
완전히 염증으로 덮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 장세균 독소에 의해서 장점막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작은 염증 정도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제 강력한 독소에 노출되거나 장기가 노출되게 되면 이제 대장염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저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상태일 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증상 같은 게 좀 있는지. 갑자기 이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약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면 분명히 어떤 증상이 있겠죠. 그 사진반대로 이렇게 많이 헐어 있기 때문에 네. 헐어 있는 사이로 이제 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변이 보이게 되고요. 서로 염증 때문에 설사도 많이 하게 되고. 전신 증상으로 뭐 열도 나기도 하고. 피곤해서. 오빠 뜨거운 거 아니 아니세요? 저는 진짜 그 막 열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병명인 줄 알았거든요. 어르신, 네? 지금 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갱년기하고 관계 없어. 지금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안 괜찮을 때 이제 술을 마시면은 안 괜찮다가 괜찮아지면 또 술을 마시니까. 여기만 봐도 지금 놀라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진을 또 좀 또 있어요? 보시죠. 예. 못 보겠어. 이런 상태인데 장결핵, 크론병 이런 단어가 있네요. 들어보셨어요? 크론병은 크론병은 들어봤어요. 좀 들어봤죠. 그치 연예인 중에도 네, 이 크론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앓고 계시다고 이렇게 저는 좀, 제 친구도 그래서 장이 결핵을 한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네. 크론병 뭔가 심각해 보이는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들어는 봤는데 장결핵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처음 들어보죠. 결핵은 폐에 결핵은 처음 생기는 거 들어봐. 아니에요? 옛날에 영양이 덜 좋으면 폐에 결핵 생긴다는데 장에도 결핵 있는 건 나고 처음 듣는 말이 네, 엄청 저도. 많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사실 선생님. 결핵하면은 기침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장이 기침하나요? 기침하나요? 제가 요새 장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진짜 수준이 왜 이래요 진짜. 아유 참나. 다시 스폰지 갖다 주세요. 저희 그 스폰지 딱 분이 나올 다시 하고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맞아요. 결핵하면은 당연히 폐결핵을 생각하는 그렇죠. 장결핵이 있다. 이것도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폐결핵이 이제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결핵균이 폐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 몸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뇌로 들어갈 수 있고, 온몸에 장에 들어갈 수 있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장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 장결핵은 외부에서 들어온 결핵 세균에 의해서 장에 독소가 생기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크론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장점막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발생해서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시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 외부, 내부 다양한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들로 장염증이 이제 극심하게 생기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 독소가 장 질환 말고, 그러니까 독소라 그러면은 아까 뭐 혈관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어떤 뭐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장은 배에 있고 네. 혈관은 뭐 뇌졸중, 뭐 동맥경화, 뭐 이런 혈관의 질환이 그런 건데 이게 연관이 될 수가 없다고 전 그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연관이 되죠. 네? 장 독소는 혈관과 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됩니다. 독소가요? 그럼 실제로 이런 장 독소가 고혈압, 당뇨, 각종 혈관 질환과 연관이 돼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에 살고 있는 유해균, 요것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죽상 동맥경화 위험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원래는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려면 플라크라고 하는 사실 피떡이 만들어져야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동맥경화증에 걸린 사람들 중에 피떡이 없는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유독 독성이 높은 대사물질이 소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장내 세균이 TMAO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사실은 피떡이 없는데도 이 물질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혹시 이게 혈관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런 장에 들어있는 세균이 식욕도 관여하는 세균이 있나 싶어서요. 저는 늘 그렇게 먹는 거 보면 좋은 거 보면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세균도 장에 살고 있나. 아무리 회충, 촌충, 12장충 아니 얘네들이 먹는 건 얘기 들어봤지만 세균이 먹는다는 건 먹어봤자? 아니, 세균이 먹는 걸 좋아하는 세균. 들어와 하는 좋아하는 세균. 혹시 장 독소가 많거나 유해균이 많으면 식욕도 느는가 뭐 이런. 네. 연관이 없지. 뭐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장내 독소가 혈액 내로 들어가서 진짜? 이게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렙틴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과식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슐린의 기능까지 떨어뜨려서 비만이나 당뇨병까지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뭐 대사질환 말고도 난치성 피부질환, 아토피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아토피 질환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장에 국한해서 또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장독소나 음식물 분자가 장세포 사이 틈새로 이렇게 들어와서 혈관을 통해서 퍼지면서 다양한 피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장독소는 유전자를 아예 변화시켜서 암을 유발한다 이런 연구도 확인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아는 대장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대장균이 만드는 장독소는 DNA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육식 좋아하시는 경우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육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을 이제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산이라는 게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장내 유해균들은 이 담즙산을 독소 발암 물질인 2차 담즙산으로 바꾸게 돼요. 독소 발암 물질인 2차 담즙산으로 바꾸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발암 물질이 대장에 자꾸 오래 남아있거나 자극을 하게 되면 대장암의 발병 원인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육식을 그렇게 즐기거든요. 아니 제가 유일하게 1인분을 먹는 게 고기거든요. 어머나, 유일한데. 네, 그나마 그거 먹어서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아니, 큰일인데. 그렇죠. 아니, 지금 들으면서 다 겁이 나는 게 저는 정말 대화보다 사실은 쾌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이게 자꾸 독소가 얘네가 있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배출해야 될 텐데 빨리 배출해야 어떤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얘는 어떻게 하죠,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장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이 음식과 세균이 만드는 독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둔 음식을 바꾸고 장을 잘 움직여주면 장 독소가 덜 쌓이고 독소도 잘 배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니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네. 막 내 몸속에 지금 독소가 계속 맞아. 뭔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기분이 좀 찜찜하시잖아요.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장독 청소하는 방법 여러분께 개운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독소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몸씨 주치 잠시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속 독소 항아리 장독을 청소하라. 지금부터 그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몸신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독소로 가득한 당신의 장 청소가 시급하다. 장 속에 가득 찬 독소는 빼내고 건강한 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한의사 정의연.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의학에서 환자들을 상대할 때 만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또 잘 낫지 않는 피부 질환, 또 소화 장애 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바로 장 속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장독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장독 청소 방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장독
청소. 그러니까 저도 저지만 저 딱한 양반 좀 보세요. 오늘. 저 양반을 위해서 오늘 선생님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독 비우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의 모습을 봐서는 분명히 방법이 있다 하는 자신감이 보이거든요. 네. 이 장독 청소를 위한 3가지 청소법 이름해서 3가지? 장독 청소 끝판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무리하셨네요. 하나. 장독 청소 끝판왕은 딱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째, 장독이 빠져나가려면 장 스스로 잘 움직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장이 일단 운동을 해줘야 그 안에 쌓였던 독소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이 장독 배출의 길이 열렸다면 두 번째, 이 장독의 독소 찌꺼기를 빼내야 합니다. 또 3번째, 마지막으로 이 장 속에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더 많게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서요. 독소가 잘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3가지 장독 청소를 하게 되면 이 쌓였던 독소는 빠지고 장은 깨끗하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우, 말씀만 들어도 뭔가 개운해. 예, 그 장 운동이라고 김정남 씨. 네. 이 몸속에 있는 장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팔도 잘 안 움직여요. 자두 씨는 사실 본인이 이렇게 쾌변을 늘 바라다 보면 네. 나름대로 장 운동 방법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움직이는 거는 뭐 움직여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어디를 만져줘야 대장이 움직이는지를 모르니까 못하고 뭐 그나마 하는 게 좀 걸으면은 흔들흔들하면 얘가 좀 흔들려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정도는 좀 시도해 본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배만 이렇게 좀 문질러도 화장실 가고 싶다면 좀 변이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도 성공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첫 번째,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라라는 그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이 환자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하면은요, 진료 중에도 방귀부터 싹 나오고,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가시게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이 스튜디오에 냄새 어떻게 되는 거지? 보게 됩니다. 예. 백발 19중 성공하는 장 운동법입니다. 세상에. 나머지 100발 중에 성공 못한 1%는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 누가 사라질지 모르십니다. 그것만큼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녹화 중에 잠깐 화장실 오늘 가시면 한번 되나요? 끝판왕을 만나봅시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숟가락으로 발바닥 긁었잖아요. 맞아. 숟가락으로 발바닥을 살살 이렇게 긁었더니 진짜 그분이 방송 중에 저기 앉아 계시다가 저 잠깐 화장실 좀 가야겠다고 그래서 다녀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분명히 성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혹시 숟가락 필요하세요? 준비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너무 좋다. 이 두 손과 자두 씨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뛰쳐나가고 냄새를 풍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저기 제대로 모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째 불편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남편이랑 5년째 살고 있지만 남편이랑 산 기간보다 제가 변비랑 산 시간이 훨씬 길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화학적인 변비약도 다 먹어보고 무슨 뭐 미역을 이만큼 한 소쿠리를 먹어보고요. 늘 그냥 약 먹으면 뭔가 바로 그냥 어떤 해결은 되지만 그만 얘기하고 이제 시작해보죠. 아니 근데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자두 씨 네. 결혼한 지 5년 되셨다는데 네. 남편분하고 그거 트셨어요? 방구요? 광고. 틀라고 튼 게 아니라요. 아니 틀라고 튼 게 아니라 오늘은 몸신님이 잘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트실 것 같아서. 아니요 여긴 아니다 너 진짜. 아니, 뭐 과거는 상관이 없고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자두 씨 또 어디를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이 침대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뭐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해볼 운동이? 네, 일단 장독 청소를 위한 5분 장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이 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하거든요. 이 장을 쭉쭉 늘리는 운동을 해서 이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을 해야 합니다. 이 장 운동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나 장독에 독소가 많이 쌓인 분들은 이 마사지 중에 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화장실 가까운 곳 확보하시고요. 시작을 할까요? 자, 매니저는 동선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그 손바닥을 먼저 마사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복부 마사지를 드릴 거예요. 이 손 안에 그 오장육부가 다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 실제로 이 손바닥 한가운데 소장과 대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손바닥 가운데를 보시면 중지와 약지 사이에 위장이 있어요. 그 아래로 소장과 대장이 위치해 있거든요. 자, 일단 이 마사지 하기 전에 손부터 따뜻하게 비벼주시고요. 장은 따뜻해야, 따뜻해야 합니다. 자, 손을 따뜻하게 비벼주시고. 손만 비벼도 움직이는 것 같네,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네. 이제 이쪽 손을 드시고요. 반대쪽 손가락으로 독소가 잘 배출되게끔 장 모양을 따라서 둥글게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엄지로 우선 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꽉 눌러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꾹 눌려서, 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다른 손가락으로 뒤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뒤를 받쳐주시고 그래야 힘이 가니까 다른 손가락으로 뒤를 받쳐주시고 그리고 엄지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아이고. 꾹 눌러주세요. 이거 지금 몇 번 정도 하면 될까요? 5분 정도 하셔야 이걸 하셔야 해요. 근데 이렇게 누르다 보면 어디 아픈데도 뿌듯뿌듯 좀 있네요. 특히 그 소화기 계통 안 좋으신 분들이 손바닥 가운데를 만져보시면 압통점이 많은 걸 본인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장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아래쪽 여기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시원하죠? 지금, 어때, 아파요? 욱신거려요, 아, 저는. 욱신? 예. 어디가? 뭔가 이 전체가 이렇게 욱신욱신한 기분이 들어요. 신호가 오는 거야? 벌써 오나요? 손만 만졌는데. 신호가 오는 거야? 신호가 오는 거야? 벌써 오나요? 손만 만졌는데.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나 지금 시끄러워 못 살겠는데 지금 옆에서 트름을 5번 했어. 저 여기서. 그러면 위가 지금 아마 자극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려. 아니 작게 한 건데 작게 한다. 저쪽 보고 좀 해라. 그리고 한쪽 손이 끝나면 이제 반대 손을 해주세요. 반대 여기 손은 벌써 반대로. 아파. 둘째에서 엄지로. 예, 둘째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가서 한 바퀴 아래로 가서 엄지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왼손이 되다 보니까 조금 힘이 없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가족이 있다면 서로 간에 좀 만져주시면 좋을 것 서로 같아요. 하셔도 좋죠. 네네. 그러면 한 손에 한 손에 5분씩 합니다. 한 손에 한 손에 5분씩 합니다. 그래서 양쪽 10분. 어떠? 저 기분 탓인가 지금 뭔가 밑으로 지금 얘네들이 내려가려고 막 지금 나 뭔가 여기 자리 이동? 뭔가 존재감을 지금 저에게 이 정도면 됐습니까 저희? 네, 이 정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제가 화장실 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라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겁이 날 정도로 뭔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독 청소를 하셔야 돼요. 우선 손이 뜨끈뜨끈해졌어요. 온갖 그렇죠. 곳을 다 자극을 했더니 뭔가 이렇게 뭐 아프다는 것보다는 시원하다는 느낌과 함께 각각의 지점이 아주 뜨끈뜨끈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네, 준비가 됐고요. 네. 우리가 이제 대거혈이라고 복부에 있는 스트레칭 포인트를 먼저 찾을 거거든요. 네. 그 자두 씨가 먼저 누워 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복부 직접 마사지를 통해서 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혈자리를 찾는 것이 먼저인데요. 제가 먼저 배꼽이 네. 있는 위치를 여기 빨간 걸로 붙일게요. 여기가 배꼽입니다. 네. 손가락 3개, 검지, 중지, 약지 3개를 펴서 배꼽 아래 위치에다 댑니다. 그러면 이만큼 너비가 생기죠? 네. 거기에서 다시 세 손가락을 옆으로 하는 이 위치입니다. 자, 거기 제가 표시를 할게요. 참 쉽네요. 세 네. 손가락 아래, 세 손가락 옆, 양쪽. 양쪽입니다. 여기가 이름이? 대거라는 혈자리예요. 찾기 쉽죠? 네. 이 대거 혈자리를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앞통이 있으면 앞통이라고 통증이죠? 여기 앞통이 있으시면 장독이 많은 사람이고 주로 이제 변비가 있거나
독소가 잘 배출 안 되는 케이스가 여기 통증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좀 상태를 좀 보고요. 지금 여기다 소리가 마이크 댔으면 얘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장에서 소리가 엄청 심하게 많이 나는 분이고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네. 소리 난다는 건 가스가 좀 많다. 가스가 아주 많다는 어머, 이야기. 근데 선생님이 가스를 지금 옮기고 계세요. 잠깐만. 자, 이제 지금 이 지압은요. 이제 엄지손가락,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이 부위를 누르는데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 손을 가지고 여기를 꾹 눌렀다 떼는데 잠깐 움직여요. 잠깐. 근데 누를 때 야, 벌써 움직이네. 누를 때 엉덩이 힘을 좀 이렇게 딱 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래에서 받치고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같이 와야 돼요. 그냥 쑥 누르지만 마시고 자 지금 아래에서 힘 주고 계시죠? 저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지압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좋은 것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본인이 눌러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지그시 누르는 게 훨씬 누를 때는 반대쪽으로 사선으로 가게끔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꾹 눌렀다가 떼고 꾹 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주는 이 대거혈 주변을 특히 좀 많이 해주세요. 이 대거혈 주변이 장을 자극하고 독소를 빼는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할 때는 이쪽으로 사선으로 해서 이쪽도 아파요? 지금 많이 아프실 거예요. 많이 아프실 거예요. 대거열에서 배꼽 방향으로 그러네요. 가운데 쪽으로. 아니, 저는 이렇게 장이 움직이는, 장이 만져지는 느낌이 너무 생소하니까. 지금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제가 소리 없이 자진 고백할게요. 지금 이 안에서 돌고 있어요, 얘네가. 어머나. 오, 소리 꾸르륵 꾸르륵. 내가 고개를 죄송합니다. 임박한 듯. 아니야, 줘야죠. 입구 쪽으로 몰려있어. 그래도 조금 아까 처음보다는 편해졌습니까, 혹시? 지금 얘네가 좀 움직여요. 아까 처음 제가 손 댔을 때보다 복직근이 좀 많이 풀어졌어요. 조금, 어머. 지금 소리 엄청나요? 어머, 이거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이게? 이거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이게? 야! 눈에. 불 붙이면 나오는 거 아니고. 불 붙이면 이게 지금 보여줄 수도 없고. 나오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러니까 정말 시원할 것 아니, 근데 진짜, 저 잠깐만. 잠깐만, 도는 거 잠깐만 빼고 잠깐만요. 이미 나왔을지도 잠깐만, 몰라, 잘 지금. 일어나야 돼요. 아니야, 진짜 안 나오고, 하고 있는 잠깐만요. 게. 잠깐만. 가고 싶어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계세요. 뭘 자야? 자, 따라가 우리는. 자, 그냥. 마음이 급해. 진짜로? 네. 어디 가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들어오면은 3단계 가운데 1단계에서 이미 좀 반응이 왔는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사실 또 변을 못 보실 수도 있죠. 그렇지.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을 진행을 해보겠고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뭐가 있으세요? 이 5분 장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보실 걸 추천을 해드려요. 아침에. 잠들어 있는 장도 깨워야 일어나는데 매일 이렇게 규칙적이고 또 반복적인 학습을 시켜줘야 장도 스스로 이제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학습이 돼서요. 독소를 그때그때 배출을 하거든요. 이 마사지 후에 따뜻한 핫팩을 올려서 찜질을 잠깐 하면 더 좋습니다. 잠시 후 장 독소 청소를 위한 식품. 본격적인 장독 청소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뭐예요? 그 직접 만드신다고요? 1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2개만 있으면 준비는 끝나요. 음식으로 쌓인 장독소 깔끔하게 해결.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만들어 먹어야겠네. 장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주씨. 네네. 자리에 아니. 앉아주시고. 어떻게? 저처럼 만성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은 게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장이 움직이는 느낌이 금방 와요? 움직이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요. 선생님, 내 가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제가 위치를 느낄 집을 수 정도로? 있을 정도로. 소화가 되고 있다는 해봐야겠다, 얘기인데. 우리. 그러면
오늘 자두 씨를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장 독소 문제를 싹 해결해주는 해결사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 내에 쌓여있는 독소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요. 또 장 속에 사는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돼서 장 독소가 쌓이지 않는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뭔지 예상하시겠어요? 아니 혹시 제가 자두잖아요. 근데 참 자두가 변비인 게 굉장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변비에 자두가 좋잖아요. 말린 자두, 푸른. 뭔가 푸른 쓰나 말린 자두가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전 다시마 아닌가 싶어요. 다시마. 케일이나 이런 것도 좋고 고구마도 좋고. 다 나옵니다. 해조리 쪽 아닐까요? 진짜? 해조리 좀 유력할 것 같아요. 이 재료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매일 한 스푼씩 먹고 있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 오시면 댁에서 꼭 이거 챙겨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정답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아, 이건 뭐지? 거의 근데 처방인데요, 처방? 그래, 뭐지? 아니 자두가 없지? 가장 쉽게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독소 청소를 위한 뭘까?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아, 첫 번째. 바로? 뭐지? 뭐예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독소 청소를 위한 뭘까?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아, 첫 번째. 바로? 뭐지? 뭐예요? 마늘? 마늘이에요? 있는데요.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뭔지 알겠거든요. 밤인가요? 바나나. 바나나 잘라놓은 거. 네. 근데 바나나가 그냥 있지 않고 어떤 액체 속에 있고 바나나 발효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요? 바나나도 발효시켜? 저기 장 건강하면 보통 떠오르는 식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나나잖아요. 네. 이 바나나는 이 펙틴 같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 이 식이섬유가 장 내에 쌓여있는 독소 찌꺼기를 흡착을 해서 끌고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특히 제가 바나나를 주 재료로 이용하는 이유는 이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이 특히 좋아하는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장내 유익한 미생물 유익균이 프락토올리고당 성분을 먹이로 삼는데요. 이 프락토올리고당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그 분해가 되지를 않고 대장에 도달이 돼서 장내 유익균 그 증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올리고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바나나가 바로 이 프락토올리고당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내에 몸에 좋은 유익균이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야, 사실 바나나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뭐 바나나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가 여기 나와서 반가운데 이게 그냥 나오질 않고 발효액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그렇네요. 이 바나나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많고요. 또 프락토올리고당이 많기 때문에 장 독소를 쫙 배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이 바나나 발효액의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바나나에 있는 그 식물성 세포 벽이라고 좀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 그리고 바나나에 있는 올리고당 같은 것이 이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요. 또 실제 이 바나나의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덜 익은 바나나 드셨을 때 느낀 점 있을 거예요. 거기에 타닌이라고 약간 떫은 맛이 나요. 이거는 오히려 변비를 유발시키는 물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드실 때는 약간 겉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힘이 많이 날 때 이때가 타닌이 가장 적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발효액을 하면서 그 타닌이 분해되어서 타닌 걱정 안 하고 바나나를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나나를 그냥 생걸로 먹으면 참 좋겠는데 발효액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맞아요. 또 발효라는 두 글자는 벌써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번거롭게 여겨주세요. 바나나 전문가이신. 바나나 전문가. 드시는 전문가. 그런데 이게 누구나 따라하기가 참 쉽고요. 완성까지 딱 3일. 완성까지 딱 3일. 3일 3일이면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짧은 편이네요. 해볼 수 있네. 저도 발효액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그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또 혼자 드셔보세요. 아니 숟가락도 없고 제가 설마 들고 마시겠습니까? 한번 향만 일단 뭔가 기포가 쫙 올라와 있고요. 알아요? 예, 아주 개운한 느낌이 나요. 바나나 향 그대로 있으면서 달큰한데 거기에 어떤 개운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3일을 발효했는데 바나나 또 과육은 또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야. 과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직접 만들어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장독소 해결을 위한 이제 첫 번째 방법, 이 바나나 발효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준비물이 간단해서 먼저 좋네요. 그 재료는 이렇게 바나나 한 3개 정도, 그리고 올리고당 필요한데요. 이 비율이 1대 0.8 정도 비율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2개만 있으면 준비는 끝나요. 우와. 네. 그리고 평소에 그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로도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 바나나하고 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사실 좀 바나나는 넉넉하게 사놔도요. 이게 오래 보관이 힘드니까 그냥 잘라서 냉동 보관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바나나 껍질 좀 까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바나나는 이거 이렇게 껍질을 까면 이게 나만 하진 않을 텐데. 네, 딱 요 정도 상태 좋네요. 껍질을 먹어도 맛있는데. 드시면 안 되시고요. 예, 껍질을 까고 적당한 크기로 그냥 바나나를 썰어주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그냥. 야, 간단할 것 같아. 이러고 그냥 올리고당 붓고 3일 기다리세요. 그러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원래 올리고당부터 붙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여요. 그게 또 가만 계세요. 그리고 이 껍질 안쪽에 붙어 있는 네. 이것도 다 같이 긁어서 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같이 긁어서 같이 넣습니다. 이게 뭐 몸에 좋은 건가요? 이 안쪽에 섬유소나 폴리페놀 성분들이 더 풍부해요. 예,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네. 모든 과일은 껍질 안쪽에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꽤 나옵니다. 꽤 나와. 네, 지금 제가 2개를 버렸는데 네. 거의 한 스푼 정도 나오죠. 꽤 많이 우와. 진짜 꽤 나오네요. 살뜰하게 긁어냈고요. 네. 자, 여기에 아까 비율 맞춘 이 올리고당 붓겠습니다. 오, 들어간다. 우와. 엄청 끈적거리네. 그냥 보기만 해도 달달한 향이 막. 이렇게 이 비율로 이렇게 넣어서 3일 동안 실온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냥 외부에 놔두시면 되고요. 이제 3일 후에 이 건더기는 따로 걸러내고 발효액만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일 된 바로 그 숙성된 바나나 발효액이잖아요. 그다음에 거르는 거죠. 그 거르는 걸 저희가 또 같이 해볼게요. 자, 걸러볼까요? 더 묽어졌네. 진짜 묽어졌네요. 네. 끈적끈적한 성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바나나 수분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느낀 게 이게 찐득한 향이 아니라 향이 맑은 향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이게 발효액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뭔가 초처럼 시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숟가락 드셔야죠. 네. 드셔야죠. 과연 그런지 예. 가볍게 제가 한번 맛을 일단 가볍게. 예, 맑죠. 이 점도가 그렇게 떨어졌네. 네. 네,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한 숟가락을 하루 먹으면 된다는 거죠. 어머나. 꿀맛인데 꿀은 왜 먹고 나면 쩝하는 느낌이 또 농도가 있잖아요.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아니, 바나나 향은 좀 납니까? 완전 아주 맛있습니다. 저 궁금해라. 바나나 워낙 좋아해서 그거 궁금해요, 그거. 찰떡 같지 않을까? 네. 찰떡 같을 것 같아.
그러지 마. 아, 여기는 이 자체로 충분히 뭔가 일을 해요. 쫀득하고, 어머나, 달큰하고 향기롭고 완전히 응축된 맛? 먹어봤어. 와. 오늘 당장 해야 되겠다, 이거. 먹을 때 그럼 바나나 건더기도 먹고 그 발효액도 마시고 둘 다 어쨌든 장에 좋은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가장 중요한 게요.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3일 숙성 후에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건더기인 바나나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바나나 건더기는 3일 후에 건져내서 네. 그걸로 차에 넣어서 마시거나 빵에 얹어서 드시거나 갈아서 드레싱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발효액만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에 한 숟갈 정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은 술 먹고 다음날 꿀을 타서 차갑게 해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근데 이걸 타서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네. 장에 좋으니까. 이 발효액을 이용해서 차를 마셔도 되는데 차는 간단합니다. 차를 만들어 잡수실 때는요. 발효액 한 스푼 넣습니다. 발효액 한 스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 건더기도? 그럼 또 우러나서 모양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바나나 발효액 차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먼저 저희가 바나나 발효액을 따로 준비했으니까 이걸 한번 좀 진한 원액을 완전 꿀맛이에요. 완전 꿀맛. 아니 이거 바나나로 만든 꿀 같아요. 그렇지. 약간 아카시아 꿀 이런 느낌처럼 향이 네, 있는. 바나나 아니, 꿀. 진짜 끈적거리잖아. 너무 산뜻해요. 네. 네. 이거 김장 담을 때 단맛 내는 양념으로 써도 너무 좋겠어요. 젓갈 냄새 없애고. 향이 확 녹아있으니까 좋네요. 네네네. 와, 이건 요리에 거의 혁신이겠다. 밤에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그거 알려주세요. 예. 아침에 쾌변을 보고 싶으시면 저녁에 잡수시는 게 맞으세요. 예. 자, 이번에 그럼 차로 한번. 예. 차는 은은하다. 바나나가 진짜 식감이 약간 찹쌀떡한다 느낌이. 훨씬 쫀득쫀득하네요, 바나나가. 야, 저기다 빵도 찍어 먹어도 그래도 좋고. 되지. 네. 아니, 그래, 제육불고기 같은 거 할 때 바나나가 연육작용도 하니까 넣어도 되죠, 뭐. 아니, 이거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정말 좋네. 이 브로콜리당은 당뇨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선생님? 프락토 올리고당의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 요소가 네네. 분해를 해서 당으로 돼야 되는데 장까지 가는 거죠? 네, 장까지 가긴 하지만 일부는 거기서 분해돼서 흡수가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식사하고 나서 금방 드시면 혈당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이사이에 간식처럼 공복에 조금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요거 매력 같습니다. 있네. 그리고 이 차의 경우엔 제가 마셔보니까 굉장히 슴슴하거든요. 크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냉장 보관하면 발효액은 뭐 따로 유통기한처럼 마치 이제 유효하게 마실 수 있는 기한이 좀 정해져 있는지 짧은지 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야, 예리하다. 네, 저 진짜 만들려고. 바나나 발효액은 만들어 놓고 한 달 안에 어느 달 정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만들어 놓으셨다가 하시고요.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너무 오래 놔두셔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장독 청소를 위한 두 번째 식품, 결정적인 식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장내 독소를 배출하는 건 기본이고요.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슈퍼푸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 슈퍼푸드. 장독을 청소해 줄 식품 두 번째. 바로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장독을 청소해 줄 식품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시리얼 곡식이 나왔어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예. 귀리. 오트밀 귀리. 영어로 귀리가 오트. 예, 귀리와 오트가 같은 동물인데 사실 귀리 먹기가 좀 힘들어요.
이 옆에 있는 오트밀은 이 귀리를 납작하게 누르거나 부순 형태로 만들어서 물이나 우유를 넣어서 먹기 편하게 만든 걸 말하는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자꾸 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맛을 게. 인생의 맛을 게. 그래서 아니 제가 곡식 중에 유일하게 그 술 먹을 때 안주로 먹는 게 귀리를 볶아서 제가 먹거든요. 그래. 유일하게 찾았네. 그리고 밥 먹을 때 항상 귀리 넣어서 먹고. 잘하는 거 하나 나왔네요. 아 그래요? 네네. 살아있는 이유가 있네. 저희 남편이 항상 오트밀을 먹는데 저는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뭔가 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거 볶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니 근데 고소하네요. 아니 뭔가 고소한 맛 때문에 과연 독소를 어떻게 배출해 준다는 건지 좀 이렇게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오트밀이 독소를 배출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귀리에는요. 이 현미의 3배에 달하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체내에 흡수되면 수분과 결합해서 젤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독소를 비롯해서 대장에 있는 대변을 끌고 나가서 변비는 물론이고 독소 배출에 탁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장내 미생물 증식을 좋게 해서 장 환경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장 독소로 망가진 장 점막이 회복되도록 해서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좋다. 그 지금 귀리, 오트밀의 경우에는 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으로도 꼽혔고요. 또 WHO에서 2018년도에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될 식품 여기에도 꼽고 있는데요. 실제 이 귀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장에서 부티르산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장질환의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이 장에 있는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장에 있는 그 건강한 점막세포, 요 상피세포의 증식은 오히려 촉진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고요. 귀리, 오트밀에 아주 넉넉히 들어있으니까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트밀은 또 다른 영양소도 풍부한데요. 특히 그 단백질 같은 건 현미의 2배나 되고요. 또 칼슘은 1.6배가 됩니다. 와. 특히 귀리의 경우는 장 독소를 배출하는 식이섬유가 현미의 3배나 높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그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렵다. 뭐 바쁘다 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이 오트밀의 좋은 점은 바로 그런 분들도 금방 뚝딱 맛있게 한 끼 건강하게 채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 오트밀을 활용해서 초간단 요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재료부터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게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오트밀과 요구르트 30g, 70g. 그다음에는 녹차가 2g 더 들어가 있는, 그리고 시나몬 가루가 2g 더 들어가 있는 거 있는데 이건 이제 색깔을 좀 내기 위해서 좀 더 첨가를 한 겁니다. 똑같은 재료죠. 그 요구르트와 오트밀을 가지고 3가지를 만들어 주시는데 풍미도 색깔도 아주 다채로울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오트밀과 요구르트만 넣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트밀과 30g이고 예. 제가 준비한 분량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르트는 70g이에요. 섞고요. 지금 제가 잘 섞고 있죠? 네. 기본적인 걸 먼저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아까랑 똑같고 넣고요. 요구르트 70. 자, 이번에는 녹차가루 같이 들어갑니다. 어허. 오. 자, 색깔이 아주 이쁘죠? 예. 그래. 또 건강에도 좋아요. 자, 녹차에서 아주 예쁜 색깔이 또 나왔고요. 그럼 이번에 시나몬 가루 들어가는 거네요. 이번에는 요구르트가 아니고 우유에다가.
시나몬 가루 2g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 기대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유. 네. 이 녹차나 이 시나몬을 넣으면 향과 맛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또 좀 색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거 잡수시지 마시고 이렇게 3가지 버전 골고루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밤새 숙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놓고 냉장고에 넣고 자면 이 오트밀이 요구르트로 인해서 불어지면서 식감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로 먹어도 될 그 상태 저희가 충분히 불린 하룻밤을 지낸 오트밀을 지금 준비해봤고요. 이 느낌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직해졌네.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 오늘은 파르페를 만드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파르페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를 먼저 넣어요. 이야. 그다음에 이제 요구르트 3큰술. 파르페가 맛있겠다. 아주 건강한 파르페가 자, 나머지 오트밀. 그리고 여기에 그 견과류나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어울리는 토핑을 좀 하시면 좋겠죠? 이야. 맛있겠다. 완벽하게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저거 한 사람이 혼자 먹는 거죠? 자, 지금 완성됐습니다. 네. 요구르트 파르페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신라몬으로 좀 주세요. 주문하신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파르페는 이런데 실제로 시식용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와 정말 예쁜. 예, 시식을 먼저 해주세요. 와. 이거 손님들 나는 이거. 아우, 냄새.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지? 각자 마음에 드시는 게 왔나요? 네네. 보겠습니다. 자두 씨도 오트밀 어떻게 먹을지 조금 그렇다고 하셨는데 맛있어요. 그 3개의 층을 전체를 다 섞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향기롭고 한 번만 뭐, 먹어보자, 선생님. 3단 케이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떠세요? 시나몬이 맛있다. 아 그래요? 나는 그 길에 얘를 처음 먹어봐.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식감도 좋고 향이 좋네. 네. 이렇게 잘 잡수는 거 오래간만에 봬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갑게 하고 불려서 먹으니까 오트밀의 그 고유한 그 씹는 게 살짝 남아서 참 좋네요. 요 위에다가 호두나 땅콩 조금 뿌려놓고 시나몬. 뭐 문제는 없겠죠? 그럼요. 여기다 뿌려놨잖아요. 공사요 네. 없어져가지고. 이렇게면 진짜 먹을 수 있겠다. 부드러워서. 네. 이 오트밀이 장 독소를 해결하는 데 좋은 이유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항산화 성분 때문이에요. 특히 귀리에 특이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진 아베난스 라마이드는 이 다른 페놀 화합물보다 최대 30배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이 귀리 속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요,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혈당도 낮추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생쥐에게 귀리죽 첨가시기를 제공한 결과 혈당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면역 염색 반응도 더 강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식사 중입니다. 이 포만감이요. 저는 장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두 씨 지금 계속 들썩들썩해서. 어쨌든 그래도 김정남 씨가 그렇게 아주 좋아한다는 귀리가 우리 장 건강에 그렇게 좋군요. 길이나 오트밀 속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이 장독소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각종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귀리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하루에 3g 이상 섭취하게 되면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표기를 인정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저도 뭐 평소 아내가 챙겨주는 대로 잘 먹고 있는데 앞으로 귀리를 좀 더 챙겨달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좋은 거 알면서도 꼭 이렇게 챙겨줘야 먹잖아요. 자발적으로 좀 퍼먹으면 어떻겠냐는 거죠. 진짜로. 아니 정말 이렇게 진상을 해야 잡수니 혼자서도 잘 챙겨 잡숴. 건강하게 오래 살지. 오래 삽시다 우리. 야,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뭐
정말 장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전부 다 대접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그걸 모르고 계속 너무 근사한 것만 자꾸 찾으시는데 이렇게 해서 아침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 지압법이나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하셔서 장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독소와 관련해서 장독 청소하는 법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너무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음식 많이 드셔서 장 건강에 유의하셔서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두 씨.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마사지에 이어서 바나나 발효에 들어갔죠. 다리 좀 그만 떠시라고요. 지금 오트밀 기름 뭐 다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하지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오거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젊은 뇌졸중. 예. 젊은 뇌졸중? 저는 30대라서 긴장 안 해도 되겠지? 저는 35살 뇌경색. 뇌경색. 작년 23세. 네? 저는 17살 때. 그때 뇌출혈이었다는 거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뇌졸중을 노인성 질환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뇌 혈관이 터져나가서 뇌출혈로 생기는 경우죠. 위험인자가 높은 분으로 뇌혈관 검사했어요. 하얗게 보이는 미세 뇌경색이 발생을 했고요. 뇌졸중 관리하는 방법 특별한 몸신 모시고 54세라는 나이에 뇌졸중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자 남편을 살린 그 방법 남편이 매일 챙겨 먹고 있는 뇌혈관 깨끗하게 싹 청소되는 음식입니다. 맛있네요. 씹으니까 끝에 달큰한 맛도 있어요. 저는 너무 훅 빠졌어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